철안에서 보수주의 활동하고 있는 송지훈입니다. 나중에 연락처 남겨주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 요새 미국의 그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양안 전쟁에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양안 전쟁에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우리 미국이 질 수도 있다는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첫째. 두 번째는 현재 미국이 치포 동맹을 폐기하고 H200에 대한 수출을 중국 본토로 수출시키기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 중국 자체의 통제 시스템 AGI를 조금 더 가속화시켜서 중국 인민에 대한 통제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왜 그러한 판단을 했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아주 저를 떨리게 하는 질문을 확 찔르고 역시 청년들하고 같이 이게 대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또 공부할 거 아니에요. 오늘 답한 거에서 내가 제대로 대답했을까 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지금 제가 딱 질문을 듣는 순간 그냥 그 느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지는 않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워게임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서 이제 워게임 안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도 하고 미국 애들도 하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해보면 최근 들어서 해본 게임은 거의 지고 있어요, 미국이. 실제로.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필사를 다해서 다 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기겠지만, 전력을 해서 그냥 제대로 붙으면은 한 함대가 한 4개 정도 깨질 것 같고, 저쪽 애들은 이제 중국 애들은 전부 해군력 몰살, 공군 몰살, 로켓군 몰살, 박살이 나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전쟁 가지 않고 일부 지역으로 만약에 단기전으로 국지전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 많은 거를 투여해서 과연 미국이 할 것이냐 이 중대한 결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미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전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국제관계나 전쟁이나 외교나 이건 항상 그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전쟁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놔야 될 정도라면 누구나 다 꺼리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봐도 어느 적정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자신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제 내부의 경각심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허장성세로 볼 수도 있어요. 극과 극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야 그거 허장성세다. 야 들어와 하는 거다. 일부러 유혹하는 거다. 한번 붙자. 붙으면 아무 박살 날 테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현대전에서 승패를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역시 시뮬레이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장을 못하니까 몇백 번, 몇천 번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오다 보니까 다는 건데 지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간다면 이제 그런 측면이라.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단결 문제, 그다음에 내부 정치적인 문제, 트럼프 라인의 이쪽에서 그다음에 군수 부분에 대한 확장 문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경각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OX 문제나 이기고 진다 이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서 나올 수 있는 나눠지는 이 그룹핑되는 거기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우리만의 생각들을 좀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은 그렇게 붙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위험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문제에 한반도적 시각만 가지면 대만 안 갈 거야. 우리는 그 북한 애들만 방어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전쟁이 나면 그렇지는 않죠. 당장 주한미군들이 움직일 텐데 주한미군들이 움직이면 미사일이 또 평택이나 이런 데 떨어질 텐데 그럼 어떡합니까? 또 뒤에서 조정을 해서 북한이 또 공작을 할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거라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국방 전문가나 아무리 지금 이제 나라가 썩어가고 우리 군인들이 지금 약한 군인 장군들 몇 명이 나와서 우리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만 우리 군은 전반적으로 군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쟁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정치인들이 몇 명 정치 군인들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우리처럼
그런 직업군인들 정말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국제적으로 또 미국이나 또 효율적으로 그래서 미리 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와 관련돼서 지금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줬다 폈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도 그거는 좀 헷갈려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준다 그랬다가 또 안 준다 그랬다가 이번에 또 준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과연. 뭐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현재 답이 안 나오는 거는 그걸 그러면 주시하고 주목하고 계속해서 그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좀 잘 읽고 있어야 된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는 빨리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계속 지켜보면서 분석해보고 우리에 대한 대안을 미리 여러 상황을 설정해서 그걸 준비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전략적으로 시뮬레이션 연습하는 것 그런 걸 가상해놓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숙제로 남아두고 다음번에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제가 연락처 남기더라고 한 거고. 네.